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신중한 초기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장중에는 흔들림을 보였지만 결국 반등 마감했고 코스닥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양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0.18% 오른 3,242선으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0.82% 상승하면서 1,044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1,140원 중반대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200억 원 이상 매도세를 이어갔고 코스닥과 선물 시장 함께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액은 역대 최대, 그리고 1분기 부진했던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가는 8만 원 선 아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마감 전에는 LG전자와 LG이노텍, 마감 후에는 LG화학도 연달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주가 등락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탄소 배출권과 의료기기, 사료, 음식료 섹터가 오늘 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의 호실적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방향성은 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도 저희 주식 파트너가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증시를 함께 같이 끌어내렸던 중국 증시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네. 우리 증시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아쉽죠. 네. 아쉽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월, 화, 수 그리고 오늘 장 전만 하더라도 자 그동안에 중국 증시가 밀렸으니까 만약에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게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좀 들어올리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장 초반에 전혀 이제 미국 시장 마감가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 전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 확정 발표가 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장 중후반부에 들어서 수급의 연속성에 대한 부재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급 주체들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주체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와야지만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아쉽게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스탠스를 좀 펼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대신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실망은스럽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기대했던 것은 코스피가 저는 대략 한 0.7%, 코스닥이 한 1% 정도 이상은 좀 상승하기를 좀 바랬었는데 그에 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대신에 오늘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치고 가지 못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거지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전기 전자로 봤을 때는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의 흐름을 띠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종목별 심화 장세라는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맞아 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종목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약함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드디어 이제 오늘 며칠 만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반등을 했다 그래서 내일도 강하고 다음 주도 강하고 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락에 대한 브레이킹이 멈췄다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실망보다는 기대를 더 할 수 있었던 오늘의 종가 마감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 지수의 상승폭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중소형주들이나 다른 IT주들 위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또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해주면서 안정화된 부분도 다소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또 종목별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대응 전략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지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전 251 주식 파트너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김태성 팀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궁금한 점 묻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문자가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거나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직후에 돌아오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는 1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이고요. 매수가가 85,10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는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 오딘 효과 때문에 이번 달 들어서 정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10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좀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팀장님, 이분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카카오게임즈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사셨기 때문에 네. 저는 여유롭게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주가가 상승하셨던 이유를 좀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들 아실 겁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의 흥행도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오기 이전에 카카오게임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카카오게임즈가 굉장히 뭐 좋은 기업이긴 하나 오딘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뭐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뭐 네. 펄어비스 하면 검은 사막, 붉은 사막. 근데 카카오게임즈 하면 대표작이 잘 생각이 안 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게임즈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카카오게임즈가 큰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급변했죠. 이제 카카오게임즈 하면 오딘이라고 하는 대표작이 나왔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요,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즉 이제 작년 9월달에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서야 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 돌파 혹은 이제 지수의 충격에 따른 이제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카카오게임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보여 계신 분에게는 손절가는 매수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가 기준으로 뭐 5% 10% 이상의 손실이 날 때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 매수가에 오면 아쉽지만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고 여기서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저는 12만 원 이상의 목표가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로는 매수가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9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JC케미칼 매수가 1,3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JC케미칼은 바이오 연료 기업인데 최근에 바이오 디젤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 기대감이 또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분은 매수가랑 오늘 마감이 1,450원인데 좀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앞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셨기 네. 때문에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매수하신 시점 기준으로 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시세가 난 게 이 JC케미칼이 뭐 처음으로 시세가 난 포인트가 아니고 앞서서도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좀 기록해 왔던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투심이 급격하게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저는 조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이 WTI라고 이제 하는 유가,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자동차 혹은 항공기 그 배에 이제 기름을 넣는 그 기름 가격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 WTI 유가의 가격이요 올해 이제 4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JC케미칼의 주가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WTI 유가의 가격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으니 반사 수혜를 통해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들, 신재생 에너지들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그대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실적이 완전히 나쁘거나 혹은 향후에 성장성이 없는 본업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50원. 다른 가격대보다 10,000원을 딱 넘어서면 한호가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한호가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한호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실 거고 또 한호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또 많이 내려간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가격대인데 저는 지금 가격 그대로 좀 보유하시면서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3,000원을 목표가, 즉 이제 박스권 위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9,5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9,500원 그 밑으로 내려온다? 특히 이제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 그럴 때에는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9,000원까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그대로 보유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모멘텀이나 그리고 유가 상승의 반사 수에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그대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있었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짱이신 앵커님 부탁드려요. DPC 14,700원, 4개월째 횡보하고 있어 답답하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0023번님은 HMM, 비중이 30%인데 손실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고요. 4636번님은 일진다이아, 어제 매수했는데 물린 것 같아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 0476번님은 제약바이오주 HLB, 0774번님은 철강주 현대제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의 여러 가지 종목들 다양하게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0289번과 022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녹십자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38만 4천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감 종가가 29만 8,500원이라서 손실이 좀 크게 있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이분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재료나 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네. 백신, mRNA 기술과 이제 협력 이러한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죠. 아무래도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델타 변이까지 이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백신 시장이라든지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시세가 아직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는 테마적으로도 큰 시세를 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령 녹십자가 안 하게 되더라도 같은 테마에 속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세가 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그 시세가 나올 거냐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매수 가격이 38만 4천 원인데 지금 가격 29만 8,500원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상승을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상한가를 기록해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가격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조정이 나왔다가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그때 좋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수가와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한 번에 다 덜어내시는 전략보다는 그래도 일말의 좀 가능성과 희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어제 가장 저가 가격인 28만 8천 원이 다시 한번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2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는 손절가를 제시 드리는데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좀 속상하시겠지만 한 주씩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화를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고 손절을 했는데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서까지 평단을 관리해서 더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 주씩 좀 미리미리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mRNA 관련하여 뉴스가 나오면서 혹은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 시에는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mRNA 모멘텀으로 한 번쯤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시장님 매수가랑 또 너무 비중이 너무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반등 나왔을 때도 좀 바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신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2377-0289번과 0221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자 상담을 진행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님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고민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동국제강 27,000원에 50%요. 동국제강 2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 맞으세요? 네, 지금 매수가랑 오늘 마감 종가랑은 비슷하게 끝이 났네요. 예.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좀 장기로 가고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할까 싶어서요. 조금 비중 더 실어서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 궁금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팀장님 동국제강 근데 비중이 50%신데 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시청자님. 네, 일단 추가 매수를 염두하고 계시다라는 건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답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네. 동국제강처럼 뭐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많아요. 차라리 네. 가지고 계신 현금은 그 종목을 사시는 데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동국제강을 왜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자, 동국제강에 제가 이제 월봉 차트, 주봉 차트를 한번 띄워놨습니다. 화면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을 확정짓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5,000원에서 7,000원이었던 주가가요. 올해 들어오면서 거의 뭐 3, 4개월 만에 거의 뭐 몇 프로 한번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200% 넘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7,000원 혹은 10,000원대에 산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지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매도한 사람들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좀 매력적인 그런 뉴스 혹은 호재성 실적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분기에 2분기에 철강주 실적 좋다는 거 미리 알고, 그리고 매수를 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력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철강주들은 올해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니 저는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은 좀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지만 중국의 철강주들도 최근 뭐 6년 혹은 7년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기업들 안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철강주, 철강 기업들의 생산량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철강을 대신해서 어느 나라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상반기에 기록했던 실적들보다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으니까요. 동국제강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에는 찬성. 하지만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 플러스. A 플러스 에셋 맞으세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250원에 10%. 12,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요? 12,25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갈런지 이게 방송 보고 이거 산 건데 추천해가지고 누가. 네, 이번 달 들어서 많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더 상승 가능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잘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와서요. 네, 좀 변동성이 있는데 한번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팀장님 A 플러스 S에 지금 약 손실 중이신데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A 플러스 에셋 사실 막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관심을 받는 업종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에요. 시청자분 혹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인터넷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셨구나. 저거 나는 뭔지도 몰랐는데 보험. 네.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제 기반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 자체가 뭐 반도체라든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산업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것 대비해서는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투자자분이 조금 기대했던 폭발적인 상승세는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추세가 좋습니다. 네, 추세가 좋아서 더 가져가시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겠고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14,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관리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지금 12,050원인데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가 좀 큰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도 함께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도했을 경우에 다음에는 좀 규모가 큰 종목이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이어가는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18번님은 셀트리온 질문 주셨습니다. 손절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요. 5649번님도 제약바이오즈 질문 주셨네요. 유나이티드 제약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7113번님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비중이 20%인데 계속 흘러내려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1858번님은 언택트 주죠. 알소프트 손절을 하면 얼마에 하는 게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손실이셔서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189번과 022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도움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07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제철 매수가는 53,000원에 비중 30% 더 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양주들이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는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팀장님, 현대제철은 추가 상승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동국제약과 같은 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철강주 자체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시간과의 싸움,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산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 속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는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이제 그게 맞는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물론 상반기에 보여줬던 것보다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책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근거들이 좀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요. 그게 좀 부담이 되긴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의 이 규제가 걸리게 되면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혹은 앞서 문의 주셨던 동국제강을 포함해서 포스코 이러한 쪽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관한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2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DPC 14,700원에 20%, 4개월째 횡보하고 있어 답답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오늘은 또 13,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14,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에는 그랩 관련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계속 횡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DPC는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네, 고민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DPC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드려보고 싶은데 네.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떨어졌습니다. 다 빠졌죠. 네. 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DP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이브라고 하고 이제 사명이 바뀌었지만 이제 우리가 빅히트로 훨씬 더 친숙하니까 제가 빅히트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빅히트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관련주로서 이 DPC가 굉장히 또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장하고 나니까 당연히 관련주로서의 이제 관심은 많이 떨어지고 빅히트 특히 이제 하이브로 바뀌었으니까 하이브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진 상황이기에 당연히 DPC 같은 경우에는 그랩이라고 하는 이 상장 이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굉장히 저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 그랩이라고 하는 기업의 상장만을 바라보고 가져갈 만한 지금 상황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빠르게 종목을 교체하고 다른 업종, 다른 기업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뱅크 관련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관련주들보다도 카카오뱅크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요. 관련주들 아마 이제 다음 주 들면 더 저는 종목 상담 문의가 올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려 보면 관련주들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필요하고 카카오뱅크를 어느 시점에 매매를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DPC도 그렇고 이렇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시기보다는 저는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PC를 비롯해서 IPO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이슈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진단과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은 분들 023772-0289번인과 022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은 문자로 김태성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맞으세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550원에 2%. 22,550원에 비중 20%. 네, 어떤 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얼마에 매도할 수 있을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LG 디스플레이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 네. 흐름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가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비스포크 라인업도 그렇고 LG 오제도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 백색 가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 안에서 이제 텔레비 사업 혹은 뭐 이 모바일 사업을 좀 체크를 해보면 과거에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문제시 됐었던 것은 LCD 패널의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LCD 패널이 올해 들어오면서 가격이 이제 상승 곡선을 또 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지금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LCD는 이제
과거의 기술이다라고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당연히 OLED 사업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데 대다수의 노트북 혹은 핸드폰이 이제는 OLED 패널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애플에서 무슨 제품이 나오고 삼성에서 무슨 제품이 나오더라도 두 제품 모두 OLED가 탑재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형 TV 같은 경우에는 이 OLED가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돼서 미리 올라온 것도 있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한번 굉장히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월봉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월봉인데 최근 들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한참 잘 나갔었을 때는 5만 원. 네, 이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었던 기업이니만큼 저는 지금보다 당연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혹은 올라온다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도 바라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기간입니다. 네, 기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조에 가까운 대형주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느긋하게 보셔야 된다. 뭐 폭발적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5%, 10%, 20%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뭐 2%씩, 3%씩 이렇게 꾸준히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긴 호흡으로 천천히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이 OLED 분야 기대감도 이제 앞으로 반영이 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간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시고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자이언트 스텝 네네. 그 11만 1,600원에 사갖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인데요. 딱 올라갈 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예.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제 계속 안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싶어갖고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팀장님 자이언트 스텝을 정말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그 뒤로 계속 하락을 했는데 다시 좀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시청자분. 예. 그런데 예. 문제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이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쉼 없이 예, 예, 올라오다가 매수를 하니까 하필이면 그때부터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예. 자, 저는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기업이 7만 5천 원 이하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지금 대다수의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가상의 휴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인기를 또 끌고 있고 막 그러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무엇인가의 퍼포먼스가 지금 시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횡보라는 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지금 가격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 모멘텀, 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관리를 하시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매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래도 평단을 많이 내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 매수를 한다고 들어가는 현금까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7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대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이언트 스텝 이제까지 기대감이 정말 크게 반영이 된 만큼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좀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는 가운데 7만 5천 원 지지 여부는 꼭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이노베이션 네, 27만 4천 원에 네, 비중은 20%입니다. 네, 27만 4천 원의 비중 20%요. 네. 주가가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네. 밀리네요, 지금. 요즘에는 계속 잘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앞으로 그냥 이거 쭉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다 더 좀 실어도 되나, 그것 네.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할지 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네, 팀장님 SK이노베이션 요즘 이 대장주들은 잘 안 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하시죠? 네, 너무 답답합니다. 네, 뭐 불과 1월, 2월 달만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 진짜 좋은 기업이다. 뭐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이제 세 기업이 많이 거론됐었던 상황인데 네. 최근 들어보면 삼성 SDI를 제외하고 LG화학이라든지 이 SK이노베이션은 좀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일단 뭐 세 기업 중에 왜 삼성 SDI만 가느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이 배터리 사업부를 이제 따로 분사해서 분할 상장을 한다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한 예. 노이즈가 있는 두 기업보다는 노이즈가 없는 삼성 SDI가 더 잘 가는 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니 그럼 SK이노베이션 여기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주가의 조정이 더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SK이노베이션 그동안의 실적의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배터리 사업부는 아직 적자예요. 네, 아직 그래요? 적자이고 SK이노베이션 하면 정유, 특히 화학 이쪽에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SK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가 나중에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충격으로 작용은 될 수는 있어도 원래 하고 있던 본업, 정유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35만 원 그 이상의 가격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그래도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35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 문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155번님은 하나솔루션 오늘 또 기업 실적을 발표했었죠. 비중이 9% 마이너스 23%인데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요. 7702번님은 현대바이오 이제 종목을 교체해야 할지 궁금하다라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9973번님은 태광, 1773번님은 영풍재즈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또 시간 관계상 모두 해드리지 못하는 점 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1시간만으로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을 또 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일전자이고요. 매수가가 2,620원에 비중 10%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2,3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여름 수혜주들 관련주들이 또 다시 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되게 애매하죠. 네. 일단 여름 관련주들은 여름 오기 전에 사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계절 성수기 관련 종목들의 시세는 조금 빠르게 나타나고 또 빠르게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일전자라는 기업의 이 성과 혹은 실적 그리고 성장성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강하게 튀어오른 것은 계절주로서의 이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손절을 하시고 그냥 나중에 한 2,000원대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 한번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신 전략으로 매수를 해봐도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손절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은 가능하시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산업용 PDA 제조업체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자, 팀장님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사실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 PDA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PDA라는 제품이 어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냐라고 보면 물류라든지 이러한 창고 관련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 제품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공정에 있고 재고가 몇 개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PDA 단말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 모바일보다는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 허니웨일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이 PDA 시장에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 모바일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 미국의 아마존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아마존이 지금 현재 포인트 모바일의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주인수권 행사를 해서 본주를 가져가게 되면 최대 주주보다는 조금은 모자른 2대 주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사업적으로도 체크를 해보면 아마존 굉장히 많은 나라의 많은 창고, 물류 창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인도에 있는 아마존 창고에서 현재 이 포인트 모바일이 생산하는 이 PDA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의 버라이즌 통신사하고도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자 한다고 해요. 어떠한 부분은 이 아마존 미국 공장에서도 포인트 모바일이 만드는 PDA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지금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현재 흐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최근에 기록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는 35,000원, 2차적으로는 4만 원 그 이상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만 원이라고 하는 손절가만 지켜주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손절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박스를 제가 그린 거예요. 네. 네, 박스 하단시에는 손절하시는 게 좋고 저희는 이 포인트 모바일이 이번에는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었습니다. 아마존 관련 모멘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아마존이 2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이 아마존발 PDA 매출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권 돌파 가능성 언급해 주시면서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꼼꼼하게 해결해보고 시장 분석과 공략주까지 모두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태성 팀장님과 더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성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8월 9일부터 오후 4시 이 시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